안녕하세요. 전 서울 근교에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몇 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얼마 전에야 회사에 다시 복귀한 워킹맘이기도 하죠. 아이 키우면서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이라면 저 말고도 많을 테고 그분들 모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도 있던데 요즘 세상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오죽하면 독박 육아니, 육아 스트레스니 하는 말들이 생기는 걸 보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세상인 건 확실하다 싶어요. 저도 아들 하나 키우며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육아보다 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시누이 때문에 더 고생이었죠. 저보다 한참 어린 저희 시누이는 늦둥이 막내딸로 세상 곱게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도 막내라고 오냐오냐 길러서 그러는지 참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칠푼이었죠. 시부모님 눈에는 그래도 마냥 귀여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탓에 걱정도 많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리다 그나마 대학이라도 들어가 대견하다고 했던 딸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는 대형 사고를 쳐버렸거든요.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시누이의 고집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식구들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해버리고는 아이 낳고서 친정이랑 한동안 연락도 끊어버렸거든요. 제가 시집을 가자마자 그 꼴을 봤으니 시누이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집 나가서 이른 결혼과 출산을 했던 시누이는 3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손엔 어린아이를 다른 한 손엔 이혼 서류를 쥐고서 말이죠. 알아서 잘 살겠다고 집 나가서 결혼했던 딸 자식이 하루아침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가 나셨거든요. 지발로 나간 놈이 뭘 잘했다고 기어들어와? 네 맘대로 하겠다고 나갔으면 나가서 알아서 살아야지.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아휴, 그렇다고 저희를 어떻게 내보내요? 아니, 당신은 손녀가 걱정되지도 않아요? 딸은 미워도 손녀는 예뻐해야지. 그러지 말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줍시다. 아빠, 지내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이 봐달라고도 안 하고 돈도 제가 벌어서 살게요. 좀만 도와줘요, 아빠. 네? 시부모님은 난감해하셨지만 이제 와서 갈 곳 없는 딸과 손녀를 쫓아내실 만큼 매정하신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전 결혼하고서 제대로 만나본 적 없던 시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일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시누이 이혼이 제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깝게 지낼 사이도 아니니 제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혼이 잘 되었는지 전 남편한테서 양육비도 받고 있었고 시누이도 좀만 열심히 하면 자리 잡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조카 딸 아린이를 처음 봤을 땐 아린이가 이제 막 2돌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저도 이제 막 제 아들을 낳고 집에서 육아휴직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였죠. 저도 같은 엄마 입장이고 아들 엄마 눈에 딸이 예쁘고 귀여워 보여서 저도 조카들을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아들과 같이 조카를 놀아주고 조카한테 선물도 자주 하곤 했어요. 저희 아이 거 살 때 괜히 시조카 생각도 하고 시댁 갈 때마다 조카에게 딱히 소홀해 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로 성에 차지 않으시는지 조카 아이 문제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얘, 넌 네 조카 걱정은 안 하니? 뭐가요? 아린이 무슨 일 있었어요? 어디 아팠나? 너 내가 아파야만 걱정을 해? 아니, 어린애가 할미 손에 크는 게 불쌍하지도 않냐고. 네? 그게 왜 불쌍해야 돼요? 요즘 할머니들이 아이 봐주는 집 많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일만 안 하셨으면 도움 받았을 텐데. 너무 아쉽죠. 그래도 아가씨는 어머님 계셔서 애 맡기고 나가서 일도 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내 딸은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하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넌 남편 잘 만난 덕분에 집에서 속 편히 애만 보고 있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
조카 걱정이 안 되냔 말이야. 아니 다 늙은 내가 네 조카 딸을 챙겨야겠니? 그럼 누가 해요, 어머니. 아니면 아가씨더러 일 그만두던지 어린이집 보내라고 하세요. 2살이면 어린이집 갈 때 됐죠.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집에서 논다고 하시는데 저 집에서 못 놀잖아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육아휴직 중에도 틈틈이 일하는데요. 제가 진짜 남편 잘 만났으면 애만 보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 남편이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저 혼자 독박 육아하고 일까지 하느라 고생한다고요. 어머니는 딸은 걱정이고 며느리는 미우세요? 뭐야? 아니 집에서 애 키우면서 일 조금 하는 게 뭐 얼마나 고생이라고. 솔직히 애만 키워도 고생 맞잖아요. 어머니도 고생스러우셔서 저한테 괜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따님한테 말씀하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 자기가 책임져야지 어떡해요. 아니 넌 어떻게 시애미가 말하면 한마디를 안 지고 대더니? 네가 내 며느리 맞냐? 누가 상전인지 모르겠네 진짜. 시누이가 일을 할 때마다 대신 조카를 봐주시던 어머니는 자기 딸한테 잔소리를 못해서 그러시는지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거셨습니다. 어머니도 늦은 나이에 황혼 육아하시려니 고된 건 알겠지만 그걸 왜 제 탓으로 하시나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저도 어린 아들 하나 키우는 걸로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남의 자식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시족하니 만날 때마다 예뻐해주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관심이 그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내심 제가 조카를 데려다 키웠으면 하는 눈치라는 건 젠작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시누이 사정이 안타깝긴 했어요. 아무리 자기 선택이라고 해도 젊은 나이에 애엄마 되어 남편도 없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나는 저 나이에 별 걱정 없었던 것 같은데 혼자 가장 노릇하랴 엄마 노릇하랴 힘들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누이 인생을 책임질 순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눈치 보며 육아휴직 낸 와중에 그나마 용돈벌이라도 하겠다고 몇 시간씩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홀로 외벌이하며 아파트 대출 갚느라 야근에 출장도 잦았습니다. 고생을 하는 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고생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세 식구끼리 살기만으로도 제 인생엔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조카딸에게 더 신경을 쓸 순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시집살이 당하고만 있는 며느리는 아니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하셔도 별 감흥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던 말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전 아무 타격이 없는데 괜히 시어머니만 복장 터져 하실 뿐이었죠. 그렇게 시누이가 시댁으로 다시 들어오고 어느새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은 어느덧 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아쉽기도 했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육아 난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전엔 애가 젖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길래 순한 줄만 알았더니 이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서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불편한지 자꾸 보채고 잠도 안 자서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갈이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시고 덕분에 전 밤마다 우는 아이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곤 했습니다. 거기다 하필이면 남편은 한 주 걸러 한 번씩 출장을 가느라 육아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전 꼼짝없이 독박 육아를 해야 했죠. 매일 밤새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정말 숨 쉴 틈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아이 키우는 처지라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매일 추리닝만 입고 다니던 평소와 다르게 신경 쓴 외출 복장에다가 화장까지 했더라고요. 거기다 낯설게 향수까지 뿌린 걸 보니 전 설마 싶었던 거죠. 아가씨, 오늘 어디 가요? 설마 남자 생겼어요? 아니에요. 남자는 무슨. 애엄마가 무슨 남자를 만나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외출 좀 할까 싶어서요. 저 이혼하고 도통 밖에도 못 나갔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좀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오늘 하루만 우리 아린이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니, 같이 데리고 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는데 애를 데리고 갈 순 없죠. 오늘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요. 진짜요? 역시 힘들 때 기대는 건 가족밖에 없다더니. 언니 정말 고마워요. 미리 언질도 없이 갑자기 애를 데려왔다는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어 이해를 했습니다. 한창 놀고 싶을 텐데 애엄마 입장에서 그런 말 한번 꺼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도 아이 때문에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 가끔 한 번씩은 그런 부탁 들어줄 수도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놀러 나간다는 시누이 대신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린이가 원체 순하고 조용한 아이라 제가 데리고 있는 게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엔 엄마 없이 낯선 곳에 있어서 그런지 좀 울기는 했지만 제가 안아들고 놀아주니 금세 조용해졌죠. 그렇게 하루 종일 조카를 돌보며 밥도 챙겨주고 낮잠도 재우고 간식도 먹였는데 한밤이 다 되도록 신우한테선 연락이 없는 겁니다. 엄마 기다리다 울던 조카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전 전화도 받지 않는 신우이를 기다리느라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참 많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싶어서 별말하지 않고 아이를 안겨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는지 신우이는 그 후로 몇 번이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냅다 애를 맡기고 가버렸어요. 언니, 나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오늘도 좀 부탁해요. 어린이를 제 품에 덥석 안기고는 자기는 휙 나가버리는 신우이 때문에 전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옷 돌봐준다고 데려가라 그래봤자 우는 소리만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니 전 꼼짝없이 시조카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이는 심지어 저를 자기 베이비시터 취급을 하더라고요. 나 애 맡겼어. 금방 나갈게. 아니, 나 전용 베이비시터 있잖아. 우리 올케 언니. 한 번 맡기면 걱정 없어. 신우이가 친구한테 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전 그 자리에서 신우이를 잡아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염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지 제가 개념 없다고 막 화를 내는데도 신우이는 씩 웃으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나가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홀랑 나가버렸고 전 그런 얌치 같은 신우이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은 신우이가 개념 없이 조카를 제게 맡기며 외출 나간 지 몇 달째. 어느 날 늦은 새벽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또 출장을 가게 되었고 안 자겠다는 애들을 겨우겨우 재워놓고 저도 이제 막 선잠에 들었는데 하필 그때 초인종이 울려대는 바람에 제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에 아기 키운다고 초인종 조심해달라는 안내까지 붙여놨는데 이 시간에 웬 미친놈이 아니고선 벨을 누를까 싶더라고요. 아이들 뒤척이는 소리에 놀라서 금세 잠이 깬 제가 시계를 확인해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애들 챙기고 하다 보니 저도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은 몰랐는데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신우이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죠. 누구는 자기 자식 돌봐준다고 여태 혼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팔자 좋게 놀다가 새벽녘에야 들어오는 걸 보니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했던 저는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신우이가 완전 술에 떡이 되어서는 웬 외간 남자 등에 엎여 있는 거 있죠?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남자 등에 엎여 들어온 신우이를 보니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저를 마주한 그 남자도 저를 보고는 적지 않게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신우이가 집 주소만 불러주고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온 것 같았죠. 아가씨, 그쪽 누구세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저 지수 누나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나가 너무 취해서요. 집 주소를 부르길래 데려왔는데 여기 맞나요? 남자친구요? 그러게 유난히 때 빼고 광내고 다닌다 싶더라니. 나한테 자기 자식 맡겨놓고 자기는 밖에서 연애하고 다니느라 바빴구나 싶은 생각에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우이를 자기 여자친구랍시고 업고 온 그 어린 남자애도 짜증이 났죠. 신우이보다 몇 살이나 어린지 모르겠지만 20대 신우이를 누나라고 하는 걸 보니 그 친구도 나이가 많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나마 어린 친구가 정신머리는 있는 건지 밖에서 재우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별말 없이 신우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들여보냈어야 하는데 누나를 말리지 못한 제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직접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 보세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 잘 좀 챙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싸가지도 있는 것 같고 싹싹한 것 같아 보인다 싶었네요. 그렇게 신우이를 업고 온 남자친구가 떠나고 전 현관을 닫고 신우이를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취하긴 엄청 취했는지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화장은 다 지워지고 침까지 흘리며 잠들어 있는 신우를 보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 기가 막혔지만 취한 사람 붙잡고 한탄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그날 밤은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한참 자던 절 또다시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해가 밝기도 전에 절 깨우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제 휴대폰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 전화인가 싶어서 허둥대다 잠들어 있는 신우이 방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찾아봤더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더라고요. 저도 간밤엔 신우이 보고 복장 터져서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외박을 한 꼴이 되었더라고요. 신우이가 시댁에 미리 얘기를 했을 리도 없고 신우이가 외박을 했으니 시댁에서 걱정하셨겠다 싶은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죠. 야, 이 기집애야. 너 대체 어디야? 애는 어디 맡겨놓고 여태 집에 없어? 어머니, 저예요. 저 며느리요. 뭐? 너 지수 아니냐? 아니, 네가 왜 지수 전화를 받아? 지수 설마 니네 집에서 잤어? 네. 아가씨가 어제 아린이 맡겨두고 외출했는데 새벽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신나게 놀았는지 술에 너무 취해서 제가 그냥 여기서 재웠어요, 어머니. 그럼 넌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아니,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어제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하고 저도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어머니 걱정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걱정하지. 넌 네 자식 걱정 안 하니? 아니, 지수 걔가 거기 있으면 거기 있다고 너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전 아가씨가 진작 다 얘기한 줄 알았죠. 설마 말도 없이 새벽까지 술 먹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제서야 어머니 전화 받고 생각한 건데 나 참 세상에 평소엔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던 애가 이럴 땐 또 왜 판푼이 짓이야? 동생이 철없이 군다고 너까지 그러고 있으면 되니?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머니 아직 아가씨 안 일어나서요. 일어나면 술 깨워서 집에 보낼게요. 아린이는 네가 잘 챙기고 있는 거지? 그래, 지수 그 기집애는 술 깨면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넌 애들이나 잘 챙겨라.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술 취한 신우 재워줘, 조카 봐줘.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할 만큼 하고도 괜히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외박한 신우이 때문에 열이 받아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셨겠지만 만만한 게 며느리다 보니 저 혼자 욕을 먹는 게 억울했죠.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신우이 대신 시어머니한테 욕을 들어먹고 나니 신우이한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 기집애는 뭐가 잘못돼서 이러고 다니는 건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말이에요. 몇 달 동안 매번 신우이 때문에 곤란했던 절 돌아보자니 괜히 한숨만 나왔죠. 그 후로도 신우이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이 전 결국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서 먼저 일어난 아이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우리 애 보기도 버거운데 시조카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신우이가 한참 만에 일어나서는 배가 고프다고 밥을 찾더라고요. 머리 아파. 언니, 나 어제 여기서 잤어요? 이불이나 좀 제대로 깔아주지. 바닥에서 자다 등이 다 베겼네.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전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겨우 삭히며 신우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이제 일어났어요? 술 많이 마신 것 같던데 머리는 어때요? 그러게 나 어제 너무 과음했나 봐. 언니 집에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나 해장 좀 해야겠는데? 저런 소리를 할 줄 알고 미리 끓여놓은 콩나물국을 내어주며 전 신우이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이 기집애가 지금 어제 일을 뻔뻔하게 모르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해장국 타령을 하는 걸 보면 염치가 없는 게 아니면 정말 기억이 없는 것 같긴 했는데 신우이의 속은 저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전 어제 일을 조심스레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 근데 어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은 나요? 어제요? 그러게,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나 왜 집에 안 있고 여기 있어요? 그건 아가씨가 알겠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도 기억 안 나요? 아가씨 어제 새벽 2시 다 돼서 들어왔어요. 초인종 막 누르면서. 진짜 기억 안 나요? 새벽 2시? 어머, 그럼 내가 그때까지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나 엄마한테 전화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미 내가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간밤에 집에 없는 줄도 모르신 것 같던데 놀라서 아침부터 전화하셨더라고요. 내가 아가씨 일어나면 들여보낸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애들 밥은 먹였고요. 아,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줬구나? 역시 새언니밖에 없다니까. 고마워요, 언니. 근데 아가씨, 어제 누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지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데 집까지 어떻게 찾아왔나 싶어서. 누가 데려다 준 거 아니에요? 혹시 남자 생겼어요? 남자요? 남자는 무슨 남자? 내가 남자가 어딨어요. 아니 애엄마가 무슨 연애를 한다 그래요 자꾸? 데려다 주긴 누가 데려다 줘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 나 택시 타고 왔을 거예요. 신우이는 저한테 남자친구의 존재를 숨기고 싶은 건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잔뜩 당황해서는 말을 더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순간 전 그런 신우이에게 제가 자기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제 내가 본 그 남자는 택시기사인가? 아주 젊던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택시 일하나? 누구요? 언니 누구 봤어요? 아가씨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가씨 어제 고주망태가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잖아요. 내가 현관에서 방까지 옮기는 것도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불을 내가 안 깔아주고 싶어서 안 깔았겠어요? 꼼짝없이 물 먹은 솜처럼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지. 근데 그런 아가씨가 진짜 자기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말로는 자기가 아가씨 남자친구라고 그러던데. 아가씨 이름도 알고 있고. 아, 누나라고 하는 거 보니 연하 같던데. 몇 살 연하요? 아가씨 능력 좋네요. 아까는 애엄마가 무슨 연애를 하냐 그러더니 연애도 하고 심지어 연하를 만나시네? 아니 걔는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남자친구라니 말도 안 돼. 걔가 그냥 장난 좀 친 거예요. 어머, 그럼 그 친구는 아가씨한테 놀아난 건가? 남자친구라고 나한테 직접 소개도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도 하겠다 그러던데요? 그 남자는 아가씨 되게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아가씨가 다칠까봐 애지중지해서 막 업고 오는데 그 와중에 내가 아가씨 구박할까 싶은지 잘 좀 부탁한다 그러던데. 우리 아가씨 능력도 좋지. 귀엽고 착한 남자친구 있어서 좋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가씨가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아나? 아니, 아가씨한테 아린이가 있는 건 알아요? 새벽까지 술 퍼먹고 들어오고 뻔히 들통날 짓을 하고 다니면서도 괜히 잡아떼는 신우이가 얄미웠던 전. 신우이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터뜨리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협박을 하려고 그랬겠나요? 그냥 이제라도 솔직히 말하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신우이는 제가 정말 자기를 협박하고 그걸로 무슨 짓이라도 할 거라 생각했는지 당황한 표정을 싹 지우고는 표독스럽게 절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없어. 언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애를 가지고?
내가 연애를 하던 말던 언니가 뭔 상관인데 어디서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어? 협박? 아가씨는 지금 내가 협박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협박이면 내가 제대로 협박해줄까? 그동안 거짓말하고 나 속여먹는 거 알고도 뻔히 속아줬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네? 뭐야? 지금 목소리 크면 다야? 해보자는 거야? 그래, 어디 해보자. 누가 네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 새벽 다 늦어서 술 취해서 남자 등에 업혀오더니 다 큰 애 엄마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외박이나 하고 그래놓고 그 뒤처리는 누가 다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아침부터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 줄 알아? 그동안 또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지금 너를 쥐어박아도 속이 안 풀려. 외박하고 연애한다고 놀다 온 건 넌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그래놓고도 시댁에는 아무 말 않고 감싸줬더니 뭐? 협박을 해? 그럼 내가 어디 이 일 가지고 네 남자친구랑 시댁에 아주 제대로 들쑤셔 놓을까? 아, 진짜 왜 이래 사람 짜증나게? 가족끼리 그 정도 이해도 못 해줘? 그동안 도와주면 도와준 거지. 뭐 얼마나 해줬다고. 생색 오지게 내네 진짜. 신우이의 그 한마디에 전 순간 머리에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태 내가 내 고생 다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감히 내 노력을 무시하는 발언에 정신이 나가는 듯 했죠. 신우이 막말에 열이 뻗친 전 냅다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안 나? 어디 진짜 생색 제대로 내줄까? 내가 그동안 고생한 만큼 너한테 돌려줘 볼까? 어디 한번? 내가 호구 등신이라 너 참아준 줄 아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디 오늘 제대로 결단 내보던가. 전 신우이의 머리를 놓지 않았고 당하고 있던 신우이도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머리를 쥐어잡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키가 한참 큰 제가 신우이 하나 못 당할 리 없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난투극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재워놨던 조카딸이 소란을 깨버렸는지 방에서 울면서 뛰어나와서 저희를 말렸거든요. 애 앞에서 차마 싸울 수는 없기에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았더니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달려오더라고요. 엄마. 아리나, 이리 와, 엄마야. 그런데 놀랍게도 조카딸이 달려와 안긴 사람은 신우이가 아닌 저였습니다. 그동안 매일 저한테 던지듯 맡겨놓고 싸돌아다니느라 아린이도 저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낳아준 친엄마보다 길러준 제가 더 익숙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린이는 제게 안겨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신우이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래. 우리 아린이 놀랐구나. 미안해. 외숙모가 미안해. 아린아, 엄마 여기 있잖아. 이리 와, 엄마가 달래줄게, 응? 신우이가 이리 오라고 부르는데도 아이는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훔칠 뿐 신우이를 건조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신우이도 자기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건지 짐작을 하는데 싶었죠. 이거 봐, 아린이가 이러는 거 보니 이제는 뭐 좀 느껴져? 그동안 얼마나 나한테 애를 맡겨뒀으면 애가 지 엄마가 아니라 외숙모를 먼저 찾아. 아가씨도 이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 아가씨도 엄마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살 거야? 나도 처음엔 아가씨가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도와주고 싶었어. 어린 나이에 이혼하고서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나 싶어서 도와주고 싶었고 동생 같아서 챙겨주고 싶었어. 너도 애나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은 하나 키우는 걸로도 힘든 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 현우는 이제 겨우 돌잡이야. 근데 그런 돌잡이 키우느라 휴직까지 한 나한테 넌 2살배기 조카까지 맡겼어. 그래, 답답했겠지. 20대 한창 나이인데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 그래서 나도 내 자식 키우면서 힘든 와중에 조카까지 봐줬잖아. 그럼 너도 적당히 눈치껏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넌 내 뒤에서 나더러 베이비시터라고 떠들면서 여태 너 좋은 대로 지냈잖아. 언니, 그건 내가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부탁 좀 한 거죠. 가족끼리 부탁? 너 참 말 쉽다. 부탁할 때는 가족이고 팽겨치고 나가면 남보다 못한 베이비시터고? 그러는 와중에 네가 나한테 보답 한 번이나 했어?
밖에서 놀고 술 퍼마실 돈은 있으면서 내가 조카 해먹이는 간식값이라도 한번 챙겨줘 봤냐고. 지금도 너희 오빠 집에 없는 거 왜 그런지 몰라? 나 육아휴직하고 월급 절반도 안 나와. 그것도 겨우 내가 몇 시간씩 재택근무 일해서 그만큼 버는 거야. 그러나 중에 우리 남편 혼자 외벌이 하느라 애 얼굴도 못 보고 가기 싫은 지방 출장 다니고 시골 돌아다니면서 그 고생하면서 일하는 거잖아. 근데 철딱선이 없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니? 내가 진짜 네 베이비시터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화 좀 내지 마요. 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소리 100번을 해봐라. 네가 여태 한 게 있는데 내가 그 말 듣겠니? 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 애 안 봐주면 그만이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야. 아, 그럼 물론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지 않겠지. 안 그래도 자기 딸이 외박한 걸 가지고 나더러 동생 안 챙긴다고 나무라시고 시조카 잘 챙기라고 면박 주시는데 그런 내가 두 손 두 발 들면 나를 얼마나 욕하시겠어? 근데 나도 바보 아니거든? 내가 계속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언니, 왜 그래요 진짜? 그래서 뭘 어쩌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아가씨, 이혼해보니까 어때? 이혼했다고 막상 뭐 죽을 것 같진 않지? 그럼 나도 그냥 이혼이나 할까? 시어머니 등살에 시누이 억지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나도 시댁 식구들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내 새끼 하나 잘 키우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때? 이혼 사유에 시집살이, 시누이 괴롭힘이라고 쓰고 나도 이혼해볼까? 정말 이혼 생각은 없었지만 저도 가끔 시조카까지 돌본다고 혼자 고생할 때면 차라리 혼자 애 키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시누이는 이혼하고도 팔자 좋게 옳게 부려먹으면서 연애까지 하고 다니는데 나보다는 그런 시누이 팔자가 좋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제가 시누이 앞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던졌습니다. 그 집 남매들 둘 다 이혼시켜주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시누이가 놀라서 두 눈이 튀어나오더니 냅다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저를 달래고 말리더군요. 언니,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혼이라니. 이혼이 뭐 쉬운 줄 알아요? 나 사는 거 보면 몰라?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아린이 아빠 없이 키우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현우까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미안해요, 언니.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 때문에 이혼한다는 소리 하지 마요. 응? 사실 나 새언니 아니었으면 혼자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솔직히 언니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당연하다 싶어서 말을 못한 거지? 나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고맙게 생각한다는 사람 태도가 그래요? 그래서 아가씨가 고맙다고 나한테 뭘 해줬는데? 알아요, 알아. 내가 진짜 철이 없었어. 근데 나도 아린이 방치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내가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언니 혼자 고생하는 거 모른 척하고 나 혼자 철없이 살았어요. 근데 나 이 사람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전 남편 같은 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나 이 사람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안달이 나서 언니한테 못할 짓 했어요. 미안해요, 언니. 제가 미친 것처럼 쏘아붙이고 엄포를 놓아서 그런지 시누이는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것 같다며 그 남자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울고 있는 시누이를 보자 전 순간 화가 좀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시누이도 이제 겨우 27살인데 나는 그 나이에 뭐라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 벌써부터 자식 걱정에 연애도 제대로 못했을 신우가 짠하더라고요. 27살이면 한창 연애하고 즐길 거 즐길 나이이지 어린 자식 걱정에 밤새울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30 다 되어 결혼해서 이제 첫애를 낳았는데
저보다 한참 먼저 그 고생을 했을 시누이가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전부 자기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동안 너무 철딱서니 없이 살아서 얄밉기만 했던 시누이가 속을 털어놓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저도 동정이 들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울어요. 언니, 그럼 언니 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제 화 안 낼 거예요? 그건 앞으로 아가씨에게 달렸지. 여태 내가 했던 말 정말 진심이에요. 나도 돌쟁이 키우면서 2살 조카까지 기르는 거 너무 힘들어. 그동안은 아린이가 얌전하고 순해서 다행이었지만 요즘 우리 현우 이갈이 한다고 맨날 울고 보채는 거 보면 애 하나만으로도 버거워. 근데 아가씨는 언제 들어온다고 말도 없고 외박에 그러고 다니면 내가 계속 봐줄 수 있겠어요? 언니, 그럼 이제 우리 아린이 안 봐줄 거예요? 아니, 나도 아가씨가 새 출발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야. 한창 나이인데 연애도 하고 좋은 사람이면 재혼해도 괜찮지. 근데 그 전에 아가씨는 우선 아이 엄마잖아. 아린이 사랑하는 엄마로서 책임은 다해야지. 뭔가를 누리고 싶으면 자기 할 도리를 하고 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아린이한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숙제는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칠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정말 그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린이한테도 좋은 아빠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말은 못했지만 곧 얘기도 할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야. 괜히 죄 없는 총각 꼬셔서 팔자 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막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중인데 망칠까봐 그랬어요. 미안해요, 새언니. 아가씨 그 말 정말 진심인 거죠? 그 남자랑 가볍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린이한테도 좋은 아빠 만들어주고 싶은 거?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나도 어린 나이에 그런 쓰레기 만나서 당할 만큼 당해봤어요.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달라요. 언니가 나 조금만 도와주면 나 진짜 잘해볼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더 이상 그냥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도움받고 싶으면 아가씨가 알아서 눈치 보고 잘해요. 앞으로 아무 때나 연락 없이 찾아오면 절대 문 안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내가 아가씨 일로 시댁이 욕먹지 않게 해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앞으로 아무 때나 애 두고 가지 않을게요. 대신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부탁해도 될까요? 그래도 아주 말이 안 통하진 않았던 건지 시누이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2번 정도 아이를 맡기겠다고 하는 시누이의 태도가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게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당연하듯 도와주지 않고 생색대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시누이도 염치 없이 부탁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같은 엄마로서 좋은 마음에 도와주려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아가씨한테 부탁할 거예요. 이거 다 빚이니까 나중에 갚을 생각해야 해요. 알았죠? 알았어요. 나도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진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봐요. 언니도 화풀린 거 맞죠? 나 외면하지 않을 거죠? 여태 사람을 가지고 놀기 바쁘더니 이제 와서 제 눈치를 살살 보는 시누이를 보니 사람이 아직 어리기는 어리다 싶었습니다. 그게 또 괜히 귀엽기도 해서 저도 웃음이 터졌죠. 그럼 내가 뭐 아가씨를 잡아먹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아가씨도 오해하지 마요. 내가 아가씨를 정말로 남으로 생각했으면 진작에 손절하고 말지. 이런 잔소리도 안 하니까. 나도 아가씨를 내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내 말 알겠죠? 고마워요, 언니. 그렇게 말해줘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지켜봐줘요. 그렇게 바짝 기가 꺾인 시누이는 그 후로 더 이상 제 입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엔 혼자 아이를 잘 돌보다가 데이트가 있거나 아이 맡길 날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왔어요. 언니, 아침은 내가 먹였고 이건 내가 점심 따로 만들어 왔어요.
그냥 바로 데워서 먹이면 되니까 언니 따로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저녁 먹이기 전에 늦지 않게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부탁해요. 데이트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하면서 저녁도 안 먹는 거 불이 어딨어. 아린이 저녁까지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저녁까지 놀다 와요. 진짜요? 더 늦게 들어오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하는 데이트인데 저녁 정도는 먹어야지 안 아쉽지 않겠어요? 괜히 내 눈치 보여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약속만 잘 지키면 되니까. 참, 대신 술은 마시지 말고. 알겠죠? 그럼요. 나 요즘에 술 입에도 안 돼요. 애가 있는데 그런 꼴 보이면 안 되지. 그럼 저녁까지 먹고 8시까지 올게요. 부탁할게요, 언니. 그 일이 있고 나서 신우이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눈치를 보면서 미리미리 연락도 하고, 심지어 전에는 한 번도 챙긴 적 없던 아이 간식에 식사까지 직접 해오는 성의를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약속 시간을 어기면 제가 다시는 아이를 안 봐줄 거라 생각하는지 칼같이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데이트 시간이 아쉬운지 헐레벌떡 달려오는 신우이의 노력이 가상하기까지 했던 전. 그래서 기분 내킬 때마다 편의를 더 봐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이라도 넉넉히 먹고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전에 자기 마음대로 굴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죠. 이젠 제가 공짜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아이 맡기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데 수고비예요. 넉넉하게 담고 싶었는데 내가 벌이가 좋지 못해서 미안해요. 요즘 베이비시터 구하는데 시간당 몇만 원인 건 알지만 이 정도면 시급 정도는 되겠네요. 괜찮아요. 내가 아가씨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더 성의껏 하겠죠? 그럼요. 제가 있는데 안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언니, 나중에 좋아지면 꼭 이자까지 갚을게요. 그런 날이 오긴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눈치라도 보는 신우이가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신우이가 제게 수고비로 쥐어준 돈을 허투루 쓰진 않았어요. 사실 저도 돈을 바라고 말을 꺼냈던 건 아니었거든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돈으로 성의 표시라도 하라고 한 거지 제가 정말 벼룩에 간을 빼먹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조카딸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작은 아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제가 틈틈이 조카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전부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아린이가 입학할 때 선물해주거나 신우이가 제대로 철이 들었다 싶었을 때 고스란히 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저한테도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는 보람은 있었어요. 제가 시급제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신우이가 절대로 지각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리고 돈이 든다 싶어 그런지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 아무 때나 아이를 맡기는 일도 하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신우이를 길들이는 사이 신우이의 연애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한참 고민되던 신우이가 남자친구에게 자기 사정 이야기를 꺼냈고 다행히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신우이를 받아주었답니다.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겠다며 다짐을 하며 그렇게 두 사람은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 신우이 말대로 괜찮은 남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두 사람은 3년을 더 사귀게 되었고 1살 차이 나던 연상연하 커플은 신우이가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우이 시댁에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들었지만 신우이가 삼고초려하며 설득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이젠 둘이 예쁘게 잘 살아요. 고마워요 언니. 전부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한테 이 빚 다 못 갚을 거예요. 한 번에 다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두고두고 천천히 갚아요. 알았죠? 그래. 이게 다 우리 며느리 덕이지. 너도 이제 네 새언니한테 평생 갚아. 아가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도 신우이가 정신을 차린 것에 제 도움이 있는 걸 아시고는 그 후로 저한테 한 번도 뭐라고 나무란 적이 없으셨어요. 덕분에 신우이도 저도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저도 더 이상 스트레스는 없네요.
그럼 저 같은 워킹맘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